야, 먹을 건 이제 수업 시작했으면 집어넣어. 아니면 모든 반에게 다 돌려. 오늘 조금 고달프겠지만 오늘을 잘 견디면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많이 점수를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솔직히 문법 들어갈 때는요 문법 문제를 3분의 1 이상 냅니다. 선생님들이 문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3분의 1은 맞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늘의 공부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고요. 내가 문장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지 깜빡 안 되는데 가봅시다. 자, 여기 있잖아. 요 문장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거. 제기 나오는 거. 얘 예문으로 출제 많이 해. 미안하지만 명우야. 그 문 열고 교무실에 가면 명우 너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게을러가지고 쳐다보지 않고. 이거 있잖아. 교무실에 독사기 있는 옆에 보면 요거 있어. 깨끗한 거. 한 몇 장만 들고 왔고. 너무 부러워서 안 지워져요. 분필 가루야. 분필 가루인데 더 안 지워져서 뿌옇잖아 지금. 야 평생이 먹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래? 최대한 조심해서 나한테 내가 다 먹으니까. 한 번 수업하고 나면 이거 보통 한 서너 개씩 써야 돼. 그래서 내 목이 계속 편도가 아픈가 봐. 이 가루를 하도 많이 먹었어. 그치? 한 30년 가까이 가루를 먹고 살았어. 얼마나 많은 걸 먹었겠냐. 분필 아마 몇 통은 먹었을 것 같은데? 화면이 안 보여.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 이 예문은요, 지금 폰문장이 원래 견문장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 견문장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밑줄 친 세부치에부터 끝난다까지 하나의 문장이야. 마침표가 한 번 찍혔으니까. 하나의 문장인데 얘가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만약에 이어진 문장이라면 몇 개의 문장이 안겼는지 개수를 물어보게 돼요. 아무튼 이 예문을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은 얘를 주고 얘하고 똑같은 문장을 찾으시오. 이건 뭐야? 이어진 문장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밑줄 친 부분에 본 문장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몇 개 들어있어요? 번호 내가 매겼으니까 보이죠? 5개. 그리고 이 이어진 문장의 특징을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특징은 뭐야? 생략을 많이 했다는 거. 세부치의 구멍을 뚫는다까지 한 문장이에요. 그럼 누가 뚫는지 주어가 없어요. 여기는. 두 번째, 종이를 감는다. 누가 감아요? 뭐 나든 아니면은 뭐 장인이든 그죠? 종이를 감는다. 그 다음에 구멍으로 종이 끝을 뽑아낸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 문장, 세 문장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갈래로 찢는다. 한 문장. 그리고 뭐 이렇게 끝낸다. 여기도 주어가 생략됐지. 마지막 또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럼 총 5개의 문장, 한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구멍을 뚫어, 감고, 그 다음에 뽑아내, 그 다음에 뭐예요? 찢으면, 이렇게 해서 연결어미로 다 연결돼 있죠. 그럼 뭐야? 이어진 문장이에요. 총 몇 개의 문장이? 5개의 문장이 이어져서 표현된 문장입니다. 이거 예문을 주고 또 어떤 식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를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밑에다가 다 잘라. 자른 다음에 가와 나의 차이점. 가는 이어진 문장이니까 견문장이잖아. 견문장은요 뭐라 했어요? 긴밀해진다고 그랬죠. 관계가. 그 대신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명료성이나 간결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콘문장으로 이걸 다 잘라버리면요 문장이 명료 간결한 건 맞아. 그러나 긴밀성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 효과 요거를 묻는 문제로도 많이 물어본다. 밑에 있는 게 지금 문장 다 끊어놓은 거 설명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얘네 둘의 차이. 밑줄 친 부분의 문장은 의미관계가 어떠하다. 긴밀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긴밀하다. 왜? 견문장으로 다 이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문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의미가 다소 잘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 즉 명료하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다시 혼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떠냐? 혼문장으로 바꾸면은 반대로 의미는 간결해. 그런데 의미가 따로따로 분산되는 것처럼 긴밀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내가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죠? 밑줄 그어서. 혼문장을 사용하면 간결 명료한데 견문장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관계가 긴밀해지는 효과, 둘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혼문장을 썼을 때, 견문장으로 썼을 때 표현 효과의 차이. 하나는 간결 명료, 또 하나는 긴밀성. 자,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는데 그냥 얘네가 말하는 것 중에 그러네.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버섯도 있어. 얘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고. 얘는 뭐 그러죠. 대등 나열. 이렇게 되죠. 그러네 물어볼게. 그러네가 여러분 문장 성분이 뭘까? 대답하는 거야. 얘가 뭐라고 할까? 그러네. 공감을 표현하는 거죠. 독립어법 해지. 자, 요거는 이어진 문장을 만들 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다. 똑같은 혼문장인데요. 어떤 연결어휘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자, 앞에 거는 연결어를 뭐를 썼니? 산은 높고 고를 썼죠. 근데 뒤에 거는 높지만 이렇게 썼잖아. 그럼 앞에 거는 대등하고 나열입니다. 그죠? 얘는 대등이지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뭐뭐지만 뭐뭐구나. 은하. 이거 뭐야? 대조. 이렇게 같은 문장을 가지고도요. 어떤 어휘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 야, 윤지. 한 칸 떨어져 앉아. 둘이 붙어가지고 속닥속닥 눈 주고받지 말고 집중해야지. 응? 세연아, 너는 친구를 데려왔으면 친구를, 그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같이 속닥거리면 같이 망하자는겨?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장. 비가 왔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를 이어진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요. 여기서 비가 와서 뭐뭐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 그치? 뭐뭐해서 비가 와서 이렇게 한 거야. 이유, 원인. 그쵸? 그럼 뭐야? 종속이면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결 어미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야, 거기도 강의하고 둘이 영어하고 둘이 열심히 중간중간 얘기하지 마.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1대1로 존재하고 친구 없어. 옆에. 없다고 생각해. 투명인간이야 다. 그냥 선생과 나만 있다. 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도 하지 마. 이건 아까 지금 대등한 거는 나열, 대조, 선택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 이유랑 똑같아요. 조건, 목적, 양복 이런 것들 종속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문장. 요것만 봅시다. 보기에 있는 여기에서 연결 어미만 놓고 지금부터 물어볼 거야. 알겠지? 준우야. 고는 뭐지? 준우. 고가 뭐냐고. 어떤 연결음이야? 어? 나열. 든지. 지금 뭐였어? 네. 든지. 먹든지 가든지 자든지. 어? 그 다음에 음연. 세연아. 음연이 뭐야? 뭐뭐면? 조건. 조건. 책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을어. 윤지. 이거 뭐야? 목적, 의도. 그 다음에 아서, 강. 이거 뭐였어? 응? 응. 네가 강의가 됐어? 갑자기? 지만, 명호. 뭐야? 뭐지만. 어? 대조. 이 어미가 나오면요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연결이. 안 헤어졌다는 얘기가 빨리빨리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예문이 나옵니다. 하늘이 맑다, 그 다음에 기분이 좋다라는 두 개를 이을 때 하늘이 맑아서 내가 기분 좋은 이유가 뭐야?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은 거야. 비가 와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좋아. 이건 이유, 원인, 아서. 그죠? 원인. 그 다음에 하늘이 맑으면, 뭐뭐라면 조건이야.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지만 날씨는 춥지 않다. 뭐뭐지만, 지만이면 뭐예요? 대조. 대등면서 대조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술이가 시를 내가 시를 썼고 예술이가 그림을 그렸다. 고니까 이거는 대등 나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내가 시를 썼지만 이건 대등하면서 대조야. 얘는 나열이고요. 그 다음에 승현이가 공부를 한다. 승현이가 도서관에 간다. 승현이가 공부를 려고 이거 뭐라 했어? 목적 의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적과 의도. 이게 빨리빨리 체크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지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옛날에 한백중학교에서 이걸 출제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아는 문장으로 출제를 해서 해석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안으로 빠지고 들어가면은 아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전체를 이렇게 밑줄 쫙 쳐놓고 이거하고 동일한 문장 구조로 그리셔 그러면은 얘 특성이 여기부터 봐보세요 한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쭉 한 문장이 이어지는 형태로 가고 이어진 문장 안에 아는 문장이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따로 밑줄 치고 물어봤다면은 아는 문장이 맞은데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줄 치면은 이어진 문장이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잠깐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뭐 선생님 여기 아는 문장이 있대요. 그래서 아는 문장이 있는 건 맞지만 여기서 굳이 밑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그었다는 얘기는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이어지고 물론 그 이어진 문장 중에서 안에서 수식하는 이게 있었어. 문장. 그래서 아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볼 때요. 무엇보다도 폭포수는 자연이 만든 물줄기 이며 나오죠. 그 다음에 분수는 인공적인 힘으로 만든 물줄기 이다. 여기 한 문장. 그래서 폭포수는 심산유곡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거꾸로 분수는 이것을 구경할 수 있다. 문장이 크게 보면 형식적 문장이 1번에 첫 번째 문장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하는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하나는 숨어있고 고로 또 연결이 되고 있죠.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세 번째 문장이고 또 마지막에 폭포수는 자연의 물이요. 요게 네 번째 문장이죠. 그러니까 네 개의 문장이 사실은 이어진 문장으로 가는 것이 기본 주류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봐보세요. 왜 그 선생님이 이제 아는 문장 얘기를 했냐면은 자 여기서 물줄기이다 이게 서술어야. 그지? 뭐가 주어야? 폭포수가 물줄기래. 얘가 주어야. 그러면 물줄기는 물줄기인데 자연이 만든 물줄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이 만드니 물줄기를 꾸며니까 이게 관형어야. 무엇보다는 비교를 나타내니까 부사어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도저히 모르겠다면 부사어로 보라고 했잖아. 자 얘는 부사어예요. 문제는 자연이 만들었다. 이거를 뒤에 있는 물줄기를 주어로 해서 그지? 자연이 물줄기를 만들었다. 문장이 되잖아. 이거는 뭐예요? 관형절이 안겨있는 거 맞아. 근데 여기를 밑줄 치고 이 한 문장만을 따로 떼가지고 했다면은 아는 문장의 구조를 보겠지만 밑줄을 처음부터 뒤에까지 쫙 쳤다면은 거기에 대세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네 개의 문장이 모두 다 이어진 문장 구조로 돼 있어요. 겉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때 뭐 아는 문장을 우겼던 거는 내가 판정을 시켜줬지. 야 밑줄을 어디까지 쳤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만을 따로 쳤다면은 요거는 안긴 문장이 들어간 거 맞지만 그치? 전체 밑줄을 다 쳤다는 얘기는 네 개의 문장의 공통점이 뭐야? 다 이어진 문장 연결어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맞는 것이다. 네, 뭐 나중에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한백을 담당 안 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에서 아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봤어. 이제 예문을 통해서 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연습하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분필을 안 먹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펜슬로 내가 하면 되는데 펜슬로 하려면 성질 급해서 빨리빨리 이게 분필로 쓰는 게 빠르잖아요.
왼쪽에 있는 폰문장 두 개를 요거를 지금은 보지 마시고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아는 문장의 종류 뭐를 안고 있는지 무슨 절을 안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 이런 문장이 나왔다. 나는 바란다. 항상 뭐를 서술어 바란다. 누가 바란 거야? 내가 바란 거죠. 주어. 자, 조사는 여러분 주어든 목적어든 어디든 조사는 생략을 해도 문법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략된 조사도 여러분이 알아서 복원시켜서 보세요. 이거는 지금 원래 은는이라는 거는 주격조사가 아니죠. 보조사죠. 격조사는요. 걔가 거기에 붙잖아? 그러면은 서술어 아니었던 애가 서술격조사가 붙으면 서술어가 돼요. 자격이 부여돼. 주어가 아니었던 애가 이 격조사, 주격조사가 붙으면은 주어가 돼요. 격조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애야. 자격을 부여한다고. 근데 보조사는 자격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주어에도 붙고 목적어에도 붙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얘기야. 은는은 여러분 보조사예요. 보조사니까 주어의 자리에 쓰이든 이게 어느 자리에 쓰이든 상관없어. 쓸 수 있어. 그럼 나는 바란다. 뭐를 바래? 뭔가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거를 바란다. 선생님 앞에 거 떼고 화해하기를 얘만 목적으로 보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얘를 떼고 나서 문장이 되는지 봐. 나는 화해하기를 바란다. 아니 누가 화해를 해? 문장이 완결성을 안 띄잖아. 그러면은 이게 목적어가 화해하기를만 목적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바란다. 이게 뭐야? 두 친구가 싸운 거 화해하는 거를 바라는 거다. 그래서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로 목적어로 보시면 돼요. 근데 목적어가 지금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이잖아. 한 토막, 두 토막, 어절이 세 개잖아. 그럼 얘가 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뭐가 나왔어요? 기 나왔잖아. 그럼 명사절이야.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명사절 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두 번째 거에 주어, 서술어부터 찾아봅시다. 서술어가 뭐니? 책이다. 서술어의 특징 중에 내가 세 번째 유형이고 조심하라 그랬죠. 왜?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체언이야. 책. 그리고 이다라고 하는 거는 서술격 조사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서술어를 만들 수 있다. 아까 서술어의 종류 세 가지 얘기했어.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세 번째 요거. 그러면은 얘의 역할을 따질 때 선생님 책이다. 뭐가? 그것이 책이래요. 그럼 얘가 주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책은 책인데 내가 읽은 책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뭐를 꾸며줘요? 책을 꾸며줘. 서술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서술어의 앞부분에 있는 책을 꾸며주니까 체온을 꾸며주면 무조건 뭐라고요? 관형어. 알겠지? 부성어 아니야. 그래서 얘가 관형어가 됩니다. 근데 어절이 지금 또 두 개도 나뉘었어. 그럼 얘를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 뒤에 있는 이 책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책을 읽었다. 문장 되죠. 그럼 관형어가 여기서 절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절에 생략된 거는 채비나 뭐야?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뭐냐? 책이 생략된 거지. 똑같으니까. 책은 무슨 성분이야? 주어야? 주어가 생략된 거야? 내가 책을 읽었다니까 책을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그지?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 관형어가 지금 절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가져다가 생략된 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복원을 시키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생략됐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책이라는 뒤에 나오는 이 단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얘가 문장으로 복원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책을 읽었다. 이렇게 문장이 돼야잖아. 그럼 얘가 생략된 거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요거까지 알아야 된다고. 어려운 문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진우는 마음씨가 착하다. 마음씨가 착하대요. 서술절이 안긴 건데 여기서 서술어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찾고 진우는 착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얘는 도대체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주의점. 자, 주어가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은 문장은요. 서술어가 착하다가 아니라 이만큼이 서술어라고. 이만큼이. 알겠지? 진우의 뭐를 설명하는 거야? 마음씨 착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가 또다시 뭐예요? 주어 서술어 관계를 또 갖죠. 마음씨가 어떻다고요? 착하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낼 때 열심히 청계중학교에서 그렇게 냈지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얘에다가 밑줄을 치고요. 여기에다도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얘를 A, 얘를 B. 착하다라는 서술어의 주어가 A냐 B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때 상재야. 착하다의 서술어 아니 주어는 뭐야? A야 B야? 확률 50%잖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응? B. 그렇죠. B죠. 근데 만약에 밑줄을 여기다 치지 않고 밑줄을 이렇게 쳤다 가면은 이거 자체를 서술어로 본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주어가 얘죠. 그죠? 근데 여기만 치면은 얘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문장은 뭐가 착하다고? 마음씨가 착하다고. 그래서 이때는 주어가 마음씨가다. 실제 이거 물어봤었어. 기출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부사절.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부사절의 특징이 뭐뭐 없이 이가 들어가거나 끝에 요게 이가 여기선 들어가는데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뭐 도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서술어가 내린다 얘야. 뭐가 내려? 가랑비가 내려. 얘가 주어야. 가랑비가 내린다. 이것만으로 완결성을 띈 문장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 중에서 뭐를 빼도 부사어나 관형어를 빼도 문장에서 전혀 전달에 지장이 없다. 그럼 뭐예요? 얘는 소리도 없이라는 거는요. 없어도 전달을 할 때 완결성하고는 관계없어. 즉 필수 성분이 아니야. 그럼 얘는 부사어죠. 부사어인데 부사어라는 거 어떻게 알아? 내리긴 내리는데 소리 없이 내린다. 엄청 시끄럽게 내린다. 근데 어절이 또 두 개네. 헐. 거기다가 끝에 이로 끝났네. 부사절. 소리가 없다. 문장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사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지막 건 인용절이니까 인용절은 고 아니면 라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라고는 큰 따옴표를 쓰고 직접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놓고 라고라는 조사로 연결하고요. 얘는 간접 인용이니까 고라는 조사를 연결한 거죠. 그죠? 인용격 조사. 이건 어렵지 않아요. 뒤에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몬이가 잠이 많음을 알고 있다. 자, 헛문장은 잠깐 헛문장을 주지는 잘 않아. 요거 문장을 보고 알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알고라는 말이 본용어이고요. 있다라는 말이 보조용어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서술어가 된 겁니다. 그럼 알고 있어. 누가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주어져. 우리가 뭐를 알아요? 여기 지금 을을이 해당하는 목적어인데 이것을 알고 있대. 시원이가 잠이 많다는 그거를 알고 있대. 그럼 이만큼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어입니다. 여기 이만큼이. 근데 목적어가 이렇게. 그리고 끝에 뭐가 있어요, 얘들아? 아까 기. 얘가 들어가면 명사절. 시원이가 잠이 많다.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형절. 관형절은 이것도 지금 밑에 있는 겹문장을 놓고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면은 퍼졌다가 서술어고요. 그지? 뭐가 퍼졌어? 그가 퍼진 게 아니라 소문이 퍼진 거야. 이거 주어. 그지? 소문이 퍼졌다. 어디에? 동네에 퍼진 거니까 장소와 관계된 부사어입니다.
근데 소문은 소문인데 어떤 소문?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 소문을 꺼내주니까 여기가 뭐예요? 관용어야. 그지? 근데 그가 돌아왔다. 문장이 되니까 관용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밑에 거는 그녀는 도왔다. 뭐를 도왔어요? 이웃을 도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녀는 얘가 주어가 돼야 하고 도왔다. 서술어가 되죠. 그리고 뭐를 도왔어요? 이웃을 도왔으니까 얘 목적어야. 돕기는 돕는데 아무도 모르게 도왔어. 서술어랑 어울려. 그럼 얘는 뭐겠어? 이게 부사어죠. 부사어인데 문장이 되느냐? 아무도 모른다. 도는 보조사니까요.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치? 아무도 모른다. 문장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부사절. 부사절의 특징 개, 도로 이런 것들. 그치? 이. 서술절의 대표적인 형태 많이 나오는 거죠. 토끼는 토끼에 대한 설명. 토끼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토끼에 대해서. 토끼 색깔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토끼가 뛰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 얘가 토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앞발의 길고 짧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서술어. 주어는 뭐야? 토끼. 그리고 이 서술어 자체가 또다시 어때요? 주어, 서술어. 앞발이 어떻다고? 짧대. 기른 게 아니라. 그러면 서술절이 안겼구나. 서술절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주어가 연속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인용절. 인용절은 앞에 거는 간접 인용, 뒤에 거는 직접 인용. 이것만 차이일 뿐. 어쨌든 인용절은 얘도 견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건 두 가지로 해놨네. 선물을 받은 회원이가 활짝 웃었다라고 하고요. 활짝 웃는 회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한마디로 본문장이 지금 여기 A가 있고요. 본문장 B가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성분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얘가 이쪽에 성분으로 들어가든 두 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거로 썼을 때 1번으로 썼을 때하고 2번으로 썼을 때하고 어떤 절이 들어갔는지 자, 이거 봐봅시다. 웃었다. 얘가 서술어야. 누가 웃었어요? 혜원이가. 주어야. 어떻게 웃었어? 활짝 웃었어. 얘는 부사어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혜원이? 선물을 받은 혜원이. 그래서 혜원이를 꾸며주니까 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인데 혜원이가 선물을 받았다. 이게 절이 되죠. 그럼 앞에 문장은 관용절이 안긴 거야. 응? 근데 뒤에 문장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받았다. 서술어. 누가 받은 거예요? 혜원이가. 얘가 주어. 뭐를 받았어? 선물을. 목적어. 활짝 웃는 혜원이. 이렇게 되죠. 얘도 결국 뭐야? 혜원이를 꾸며주니까 얘도 관용어고 혜원이가 활짝 웃는다니까 이것도 관용절이네. 그렇죠? 어쨌든 두 개 모두 다 관용절입니다. 관용절과 부사절은요. 어떤 특성을 지니니?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를 자세하게 꾸미는 성분이야. 그래서 빼도 문장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빼지 않아야 될 애가 있어. 관용어 부사어라고 무조건 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서술어 자릿수 배운 거 기억나니? 서술어의 자릿수. 세연아, 서술어의 자릿수가 뭐였어?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본 뼈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야? 주어 서술어. 그렇죠? 그런데 서술어가 어떤 애가 오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어 말고 하나를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두 개를 더 필요할 때도 있고 심지어 세 개를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럼 서술어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나 간다. 이 지금 서술어는 주어만 필요하잖아. 이 주어 하나만 있으면 돼. 그치? 주어 하나만. 근데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근데 나는 먹는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은요 완결성이 없어요. 뭘 먹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밥을 먹는다. 무엇에 해당하는 얘가 필요해. 그러면 얘는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죠. 어떤 이 서술어가. 얘는 요 하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어는 기본으로 다 필요하니까 아무리 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필요하지 않아도 한 개는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근데 요거는 목적어까지 필요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서술어 입장에서. 서술어의 입장에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분이 더 있어야 되냐 했을 때 주어 하나면 돼. 한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이거 이런 문장. 얘는 솔직히 자 드렸다라는 이 서술어가 누가 드린 거예요? 내가 드린 거니까 1번. 얘도 주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뭐를 드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당하는 선물을 이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는데 깝깝하잖아. 나는 선물을 드렸다. 뭔가 완결이 안 된 느낌?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할머니께 그래서 실제 이 선물을이라는 목적어도 필요하고요. 이때는 부사어지만 임의대로 이걸 빼는 게 아니라 부사어도 필요하니까 두 개, 세 개가 와야만 문장이 완결됩니다. 이런 거는 이 서술어는 세 자리 서술어야. 요건 두 자리 서술어, 요건 한 자리 서술어. 서술어의 자릿수 잠깐 얘기해봤고요. 현석이가 뛰었다, 발에 땀이 났다. 이거를 두 개로 지금 문장을 엮었습니다. 차이점이 뭐겠니 이거? 자, 앞에 있는 거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게 뛰었다라는 문장. 또 하나는 뭐야? 현석이가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이거 뭐야? 땀이 나게, 땀이 나도록 두 개 모두 다 부사 절이에요. 어미만, 연결 어미만 바꾼 거야. 하나는 개를 썼고 하나는 도록을 쓴 거야. 어쨌든 두 개 모두 다 부사절임으로 뭐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꾸며주는,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거, 자, 요거 내가 여기 쓴 거를 안 지워준대. 지우지 말고 보자. 첫 번째 거. 이거 여러분 예문 많이 선생님들이 활용합니다. 이거 서술어가 뭐니? 난다. 얘가 서술어야? 뭐가 나? 용이 난대. 태어난대. 난다라는 거는 태어나다. 그럼 용이 주어야. 주격주사가 생략된 거야. 어디에서? 개천에서. 이건 뭐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이게 혼문장이죠. 주어 서술 하나밖에 없어. 혼문장.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괜다, 고인다라는 얘기야. 서술어. 뭐가 고이는데? 물이 고인데. 아, 얘는 주어. 어디에? 굳은 땅에 고인다가 맞아. 굳은 땅에 무리가 맞아. 고인다죠. 굳은 땅에 고인다. 그럼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뭐다? 부사어인데. 부사어인데 이거 절일도 아닐까? 땅에 굳은 땅이었잖아. 땅이 굳었다. 말되잖아.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부사 절입니다. 변문장이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은요. 떨어진다. 이게 서술어인데 뭐가 떨어져? 배가 떨어져.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야. 근데 앞에 거는요. 날다. 이게 서술어고 누가 날아요? 까마귀가 나는 거니까 주어. 연결어미 자. 뭐뭐 하자. 이거는 뭘까? 이어진 문장이잖아. 연결어미 중에서. 이어진 문장 중에서 뭘까? 대등이야 종속이야? 종속. 종속인데 원인. 원인이라기보다 사실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것까지 안 나누는데 시간이거든요. 이게. 시간? 뭐뭐 하자.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대부분 안 가르쳐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그래서 요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에서 그냥 뭐요 종속까지는 갈 수 있지만 뒤에까지는 안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떨어진다. 누가 떨어졌어요? 원숭이가 떨어진 거야.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고. 얘는 어디서? 나무에서. 부사어야. 그치? 얘 혼문장이야. 혼문장.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낱말은 올릴게요 조금. 낱말은 듣는다. 반말은 듣는다. 이러면 말이 되니? 낱말이 뭘 들어 듣기는. 이때는요. 낱말이 주어고요. 새가 듣는다가 서술어인데 이게 서술어가 절이야. 여기도 똑같습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야. 서술어인데 이게 절입니다. 왜? 반말은 쥐가 주어가 연속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다시 이어졌어.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해했어? 요.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아는 문장이 두 개가 있고 그게 또다시 이어졌다. 변문장인데 아는 문장 구조도 있고 이어진 문장 구조도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뭐야? 뭐뭐고 인용절. 자, 변문장. 가네. 기별도 안 간다. 이 문장 분석할 때 있지? 얼마나 한번 잘하는지 봅시다. 주어가 뭐니? 주어를 꼭 이가 깨서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주어 중에 에서도 있죠. 학교에서 축제를 연다. 이때는 뭐야? 학교가 축제를 여는 거잖아. 그러면은 학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집합, 단체잖아. 이럴 때는 주격조사가 에서도 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까 어떤 녀석이 질문을 하더라고, 이런 걸. 그냥 두 개의 문장. 얘는 학교에서가 뭐예요? 주어예요. 학교에서 뭐를 한 거야? 개최를 하는데 서술어야. 뭐를 개최해? 축제.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에서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뭐야? 주격조사야. 주격조사. 그럼 이걸 뭐로 바꾸면 돼? 이가 학교가 축제를 개최한다. 이렇게. 근데 이건 보면은요. 나는 잤다. 이게 서술어고요. 누가 잔 거야? 나. 주어.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이때는. 똑같은 에서인데요. 그럼 선생님 이거 구별을 어떻게 해요? 야, 서술어 찾고 서술어 개최한 게 누구냐? 학교가 개최한 거잖아. 주체를 찾으니까 이 주어잖아. 그죠? 밑에 거는 주어가 나는이잖아. 그럼 이럴 때는 부사어죠. 장소를 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도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다가 뭐야? 서술어. 응? 뭐가? 기별이 주어야. 그럼 아는 뭐예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어디에? 간에. 얘도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문장 구성은. 부사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선생님 부사어가 맨 앞에 주어 앞에도 와요? 응, 올 수 있어요. 부사어의 위치는 자유롭다. 애가 자유로운 영이야. 그치? 심지어 부사어가 우리는요 알아둬야 될 것 중에 부사어는 어떠하다. 꾸며주는 아이가 주로 꾸며주는 건 물론 서술어를 꾸며줘. 응? 근데 같은 부사어끼리도 꾸미고요. 심지어는 뭐도 꾸며요? 반영어도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장 전체를 또 꾸며주면 이렇게 기능이 부사어가 4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주력이 되는 건 물론 서술어를 꾸며주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같은 거죠. 매우 빨리 달린다. 이럴 때는 매우는 빨리를 꾸며주잖아. 그치?
자, 이거는 주어가 생략됐어요. 채찍질한다가 뭐야? 서술어. 누가? 이게 이제 주어인데 이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내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러면은 달리는 말에 얘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이건 부사어죠. 부사어인데 말이 달리다 하니까 이거는 절이 들어간 거야. 지금 절. 알겠죠? 에서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뭐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건 뭐겠어? 명우야, 눈 감고 명상하지 말고 눈 떠. 어? 사공이 많다. 배가 산으로 간다. 두 개의 문장인데 면으로 이어진 거니까 무슨 관계? 종속이면서 조건입니다. 알겠죠? 잃고 소를 잃었다. 누가? 주어가 생략됐어. 역시 뒤에도 주어가 생략됐어요. 농부든지 나든지 주어는 생략돼 있어요. 어쨌든 얘는 목적어야. 소를 잃었다. 목적어. 이거는 서술어. 외양간을 목적어. 고친다. 서술어. 주어는 두 개 다 생략된 거야. 어쨌든 두 개의 문장을 보로 이어서 대등 나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니?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말이 많다. 실언이 많다. 두 개의 문장.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인데 말이 많으면 면이면은 뭐야? 강함. 이어진 건데 뭐로 이어졌어? 대등이야? 일단 종속이야. 종속이잖아. 얘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실수하는 말을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어떤 때 실수를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얘 조건이에요. 얘는 이어진 문장이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해당합니다. 야, 니네 지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나만 열심히 떠들고 여러분은 그지? 머릿속에서 맴 도는 사람은 계속 나 혼자 윙윙윙 떠들고 여러분은 계속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귀에서 이렇게 빠져나갈래. 이런 구도야. 그치? 50%는 열심히 지금 암기하면서 계속 반복 훈련하고 있고 50%는 멍한 표정으로 날 보고 있어요. 멍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미리 예고합니다. 멘토 시간에 보는 서술형지는 분석 다 하고 못하면 답 안 알려줄 거야. 고쳐서 완벽해질 때까지 못 갑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 나중에 시험 보고 원망해 이제. 그치? 그럼 빨리 이거를 한 사람 어때요? 빨리 하고 빨리 가면 돼. 아까 내가 아빠를 시켜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하던데 분석을 25개 분석시키는데 10분도 안 걸리더라고 애들이. 문장 다 분석하고 옆에 문장에 종료 쓰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써놓으세요. 별표 하나 내가 옆에다 해놨는데 이 예문 많이 선생님들이 활용해. 앞에 나오는 지금 예문이 뭐냐? 축구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중계방송이야 이거. 진행자, 해설위원 둘이 나와서 떠들잖아. 막 아나운서가 쩌쩌쩌쩌 하면은 막 슛슛 골이 막 그러면 옆에서 해설자가 어쩌고저쩌고 보충하죠. 그지? 각자 떠들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진 있는 거. 이거는 신문의 기사문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걸 문장의 짜인 면에서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야. 딱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요. 자, 다시 한번 맞겠습니다. 장선수 헤딩을 했다도 아니고 그지? 뭐 목적어 같은데 을도 빠지고 서술어도 빠지고 이재성 선수 그 다음에 공을 흔들었고 땡땡땡 정우영 선수 앞쪽으로 어떻게 하다는 얘기야? 갔다는 얘기야? 찼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요? 손흥민 선수 반복도 하고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죠? 이거는 현장에서 중계를 할 때는요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속성 때문에 문장을 막 체계를 다 갖추어서 긴밀한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쓰려가면 어때요? 이미 때는 다 늦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도 많고 생략된 것도 많고 이렇다는 얘기야. 압박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압박한다는 거야? 이것도 안 나오죠. 손흥민 선수 네 압박해야죠. 그러나 주민 선수가 중앙으로 해놓고 뒤에 말거리가 또 없어. 다시 한번 앞쪽으로 조현우 선수가 펀칭 끝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소신 마지막 슈팅 누구야? 조현우? 모르죠. 노이어 선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똑같이 반복이에요. 진행자가 노이어 선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세종 선수 볼 가로챕니다. 손흥민 선수 세 번을 외쳤어. 어쨌다고 골 넣었다고 흥분한 거야. 그치?
2대 0입니다. 뭐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론은 이 경기 중계방송 오른쪽에 친절히 정리 다 해봤죠? 축구방송은 어따? 신속성을 요하는 상황이므로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되는 게 많고 생략되는 게 많다. 이게 특징이야. 그리고 여기서 긴 문장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견문장 같은. 여기는 폰문장이 짧게 반복되면서 그나마 그것도 바빠서 생략돼요. 근데 신문기사는 아무래도 사건이 다 끝난 후에 결과를 정확하게 글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의 핵심을 잘 담아야 되고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긴밀하게 구체적으로 상술하게 설명하니까 긴 문장과 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견문장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밑에 있는 신문기사 뭐라고 나왔어? 두 번째 골 넣은 한국 축구대표팀. 이 헤드라인만 봐도 내용이 뭔지 알겠죠? 6월 27일 오후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한국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두 번째 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주어가 뭐하니 여기서?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이에요 이거. 주어가 뭐야? 손흥민 선수가 어떻다고? 기뻐하고 있대. 이게 서술어야? 뭐를 기뻐해? 사실 여기 두 개인데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고 봤죠 여기 이어진 문장입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어졌고요.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다.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게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에요. 뒤에 앞부분은 다 뭘까? 경기에서 부사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 찾고 문장의 끝부분에다 밑줄을 쭉 쳐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장의 짜임이 뭐냐 이걸 묻는 문제도 나왔었어. 기출에서. 그럼 뭐야? 이어진 문장. 그죠? 그리고 주어가 앞에 거는 손흥민 선수가 주어고요. 뒤에도 주어가 생략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누구하고 동료들하고 기뻐하고 있다가 서술어고 여기는 넣은 게 서술어고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문장 고루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를 조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시간? 어떤 시간? 어떤 일이 어떤 시간대에 연속해서 이게 이루어지자 그 다음에 연속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런 게 시간이거든. 근데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돼. 선생님들이 해주는 데가 거의 없어. 근데 문법적인데 심오하게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 그래서 그냥 시간까지 굳이 안 들어가면 성준아 그거를 굳은 땅에 한번 관여돼요. 굳은 땅에 한번 관여돼요. 굳은 땅, 땅이 굳었다. 굳은 땅에 한번 관여돼요. 아 그게 관용절이냐고? 잠깐만. 그게 문장이 뭐였지? 굳은 땅에 물이 그렇게죠. 전체 주어가 물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지? 고인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인데 어떤 곳에 물이 고이는 거야? 여기 보면 땅에 물이 고인다. 아 그러네. 이거 떼야겠다. 미안. 아까 내가 안 뗐지 이거. 네. 얘를 빼고 그냥 물이 땅에 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 근데 땅은 땅인데 굳은 땅이니까 얘는 관용어가 돼야 되니까 따로따로 떼야 된다. 헐. 떼야 된다. 근데 아까 내가 그럼 미스프린트. 이거 판별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내가 한 것처럼 구돈을 뗐는데도 말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한 세트가 아니란 얘기야. 이쪽 가면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왜 안 하냐고. 그 사공이 많으면은 사공이 그 목적을 알 거죠. 사공이 많다. 사공이 많으면 근데 면으로 연결된 조건을 나타내는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지. 내가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가 주어고 산으로 간다가 서술어가 되는 아니 산으로는 부사어가 되고 간다가 서술어가 되겠지.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 내가 그냥 시험 드릴게. 끝까지 머리 또 땄어. 지훈아, 저거 너 저기 끌 수 있지? 뒤에 거기 녹화 끌 수 있지? 이제 그럼 꺼줄래? 그 누르고 꺼. 헤드 누르고 위에. 안 그러면 덜렁덜렁 움직여. 손가락으로 꼭 누른 채로